자, 안녕하세요. 여러분하고 이제 계속 드론 강의를 이어가고 있는 국제드론사관학교 박장원 원장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그 교재 37쪽부터입니다. 예, 지난 시간에 무인 비행기의 그 구조하고 용어 그리고 기본적인 조작 그 원리를 좀 설명을 드렸죠. 자, 이번 시간부터는 이번 시간에는 자, 헬리콥터 그 헬리콥터 형상의 이제 무인 비행체의 구조와 용어 이런 부분들을 하나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교재는 참조하시고 자, 먼저 헬리콥터는 기본적으로 이제 구성들을 보면 자, 그림으로 하나 설명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그 자, 이렇게 그 헬리콥터 로타가 있습니다. 로타. 이게 이제 주 로타라 그래서 우리말로는 이제 주 로타. 그래서 영어로는 메인 로터라는 용어를 씁니다. 메인 로터. 그 이 로터라는 용어를 쓴 헬리콥터에서는 그 프로펠러라는 용어를 쓰지는 않습니다. 그건 다음 시간에 한번 설명을 드리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주 로타를 잡고 있는 부분을 이제 허브라는 용어를 씁니다. 그래서 허브라는 용어를 씁니다. 그 로터가 이렇게 연결이 되고 있고, 그 다음에 이 로터가 이제 또 이제 그 동체 쪽으로 이렇게 축이 내려와 있습니다. 이 축이 내려와 있는 이 축을 마스트라는 용어를 씁니다. 이 마스트는 기본 보편적으로 보면 그 이제 미션이라는 그 기어박스 트랜스미션이라고 그러는데요. 미션이라는 기어박스, 예, 우리말로 쉽게 말하면 기어박스, 기어박스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 그리고 이제 이 기어박스에는 다시 기어박스는 엔진 부분하고 연결이 되게 되어 있는데요. 기어박스는 이제 엔진하고 이제 연결이 됩니다. 이 엔진하고 연결이 되는 이 엔진하고 기어박스하고 연결되는 이 축을 이제 드라이브 샤프트라는 용어를 씁니다. 드라이브 샤프트라는 용어를 쓰고요. 그래서 그 비행체를 보면 헬리콥터를 보면 이제 기본적으로 엔진이 돌아가고 이 엔진이 기어박스에서 어느 정도 감속이 돼서 메인 로터를 돌리게 하는 이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거는 그 축은 또 다시 이제 꼬리 쪽으로 이렇게 축이 나 있습니다. 그래서 꼬리 쪽에 이렇게 날개가 되어 있는 거를 이런 이제 꼬리 날개. 이제 주로터 이 말은 결국 이제 주날개라는 얘기죠. 주날개. 그 고정익 비행기에서의 날개는 프로펠러라 그런다 그랬죠. 근데 뭐 헬리콥터에서는 로터라는 용어를 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꼬리는 영어로 테일이라는 용어죠. 테일이라고 하죠. 테일 로터라는 용어를 씁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이 로터가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로터가 이제 그 엔진하고 연결이 되는 이 축을 마스트라는 용어를 씁니다. 미션이라는 기어박스 트랜스미션이라고
자, 그래서 이런 동체가 이렇게 이제 연결이 되게 되죠. 연결이 되고 이제 착륙장치가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이 착륙장치는 고정익에서 뭐라 그런다 그랬죠? 랜딩 기어라 그런다 그랬습니다. 우리말로는 이제 착륙장치, 영어로는 랜딩 기어. 랜딩 기어라는 용어를 씁니다. 그리고 착륙장치하고 지면에 닿는 부분, 이 부분은 이제 스키드라는 용어를 씁니다. 자, 용어는 대충 아시겠죠? 그리고 이제 헬리콥터 미션하고 트랜스미션하고 꼬리 쪽으로 연결되는 이 부분을 아까 이제 엔진하고 연결되는 부분은 메인 드라이브 샤프트라고 그런다 그랬죠. 이 꼬리 쪽에 연결되는 이 부분을 테일 드라이브 샤프트라는 용어를 씁니다.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헬리콥터에는 기본적으로 이제 독특한 장치가 하나 있는데요. 그게 이제 이 마스트 축에 달려 있는 그 게 하나 이렇게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라 그러냐면 스와시 플레이트라는 용어를 씁니다. 스와시 플레이트는 위쪽으로는 이 로터 쪽하고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고 아래쪽으로는 이제 이 서버 이렇게 이제 서버가 또 연결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서버하고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역할은 뭐냐면 이 로타는 회전을 하게 되죠. 로타는 이렇게 회전을 하게 되면 로타가 이렇게 회전을 하게 되면 얘도 같이 따라 돌겠죠. 같이 따라 돌겠죠. 근데 여기 아래쪽은 이 아래쪽 축하고 동체하고 붙어 있죠. 연결되어 있으면서 아래쪽은 기체하고 붙어 있습니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로타가 도는데 아래쪽이 같이 돌면 안 되겠죠. 그러면 안 되겠죠. 그래서 이 스와시 플레이트는 구조적으로 이 상부하고 하부가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나눠져 있으면서 이 상부가 돌아가면서 상부는 로타를 따라 돌고 아래쪽은 이 서버 액추에이터에 의해서 기울어지고 전후 좌우로 기울어집니다. 그러면 위에는 이걸 따라서 돌면서 기울어지겠죠. 그러므로 인해서 어떤 역할을 해주냐면 이 로타의 이 회전면을 그에 따라서 마찬가지로 기울여주는 역할. 기울여주면서 그 회전은 기울어짐에 따라서 헬리콥터 전체가 전진, 후진, 좌우로 이동하는 그 역할을 만들어주는 게 이 스와시 플레이트라는 그 중요한 독특한 장치입니다. 예. 자,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자, 그리고 여기서 이제 좀 생각을 해볼게. 자, 우리가 이제 그 엔진이 있으면 엔진에는 또 엔진이 딸리게 되면 이제 여러 가지 부가 장치가 딸리게 됩니다. 여기에는 이제 엔진이 될 수도 있고 또는 이제 그 전동이 될 수도 있죠.
전동, 모터가 될 수도 있습니다. 모터가 될 경우에는 굳이 이런 미션 같은 굳이 큰 장비들이 사실상 필요가 없습니다. 이 미션이라는 거는 기어박스여서 여기서 이제 엔진이 돌아가면 이거를 여러 각도로 이제 감속을 해서 이 날개를 돌리게 되는데, 그 이유는 자, 엔진이 통상 우리 자동차 엔진이 몇 RPM인지 아세요? 우리 자동차가 이제 그 주행 안 하고 아이들 상태, 제자리 정지해 있으면서 시동만 켜 있을 때가 통상 보면은 약 한 800에서 1000 정도 됩니다. RPM이. 그리고 정상 주행할 때가 2000, 1500에서 약 한 2500 정도 되는데, 저속 운행할 때. 그리고 이제 고속으로 할 때는 뭐 6000 RPM도 넘어가게 됩니다. 거의 뭐 맥시멈으로 가게 되죠. 자, 근데 이제 자동차는 이 엔진의 속도를 조절하면서 이 주행 속도를 조절을 하게 되는데, 특히 항공기는 메인 로터의 속도를 거의 고정적으로 운영을 하면서 이 피치를 조절해서 그 양력을 조절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엔진 RPM도 거의 약 6000 RPM 정도로 거의 동일한 수준으로 일정하게 유지를 하게 됩니다. 근데 만약에 엔진이 6000 RPM인데 이 6000 RPM을 로터에 그대로 전달한다고 생각하고, 로터가 6000 RPM으로 돈다고 생각하면 어떻게 될까요? 아마 여기서 이제 이게 끊어지거나, 아마 제 그 원심력에 의해서, 지나친 과도한 원심력에 의해서 다 떨어져 나가거나 로터가 끊어지거나 그런 현상이 발생할 겁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로터 RPM은 유인 헬리콥터, 좀 큰 유인 헬리콥터가 보면 한 200에서 300 RPM 정도 됩니다. 300에서 또는 이제 350, 400 RPM까지도 나옵니다. 좀 날개 크기에 따라서. 그리고 이제 무인 헬기 같은 경우가, 이제 농업용 무인 헬기가 이제 한 800에서 한 1000 정도, 모형 항공기는 뭐 1000에서 한 2000까지도 나옵니다. 그래서 이 엔진 RPM을 여기에서 감속을 시켜주는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이 미션, 이 트랜스미션의 역할이 되겠습니다. 자, 미션의 역할 이해되시죠? 자, 그 다음에 이 서버 액추에이터가 있다 그랬죠. 서버 액추에이터가 있는데, 이거는 이제 이 스와시 플레이트의 기울기를 조정해서 회전면의 기울기도 조정을 하지만, 또 한 측면으로는 이제 통상 이제 세 개가 이렇게 장착이 되어 있는데요. 세 개가 장착이 되어 있으면서 이걸 같이 올리고 내리고 함으로써 이 로터의 피치를 동시에 더 꼬이고 풀려주고 하는 그런 역할도 같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로터 이걸 올리면서 이게 이제 이렇게 되는 게 연결이 되어 있으면, 이렇게 되어 있으면 이렇게 되겠죠. 여기에 연결되어 있으니까 올라가면 올라가고, 내려가면 내려가고, 올라가면 내려가고, 이렇게 해서 이제 피치가 이렇게 꼬이는 상태에서 이렇게 돌아가게 되면 양력이, 힘이 받는 힘이 커지죠. 그래서 기체가 상승하게 되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서브 액추에이터는 이 스와시 플레이트의 각도를 조절을 하기도 하고, 동시에 상승하강을 시켜서 그 전체적인 양력을 조절하기도 합니다. 통상 이 스와시 플레이트가 또 이제 장착되어 있는 부분이 이 엔진 스로틀 부분에 또 하나가 장착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테일 로터 쪽에도 로터가 있고 이 피치를 조정을 해줘야겠죠. 그래서 여기에도
테일 서버라는 게 하나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있거나 아니면 어떤 바로 형태로 해서 이 안쪽에 장착되어 있거나 이렇게 해서 통상 서버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 정도로 이제 5개나 6개 정도에서 부가적인 이제 임무 장비 조종하는 것까지 그렇게 좀 통상 장착이 되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예. 자, 요게 이제 전반적인 이제 헬리콥터 타입의 기체의 구조고요. 그다음에 추가적으로 이제 이 테일 쪽으로 나오는 이쪽 부분을 이제 외형 이쪽 부분을 테일 붐이라는 용어를 씁니다. 여긴 테일 로타라 그랬죠. 이 테일 로타에도 여기도 이제 스와시 플레이트가 장착이 되는데 이거를 이제 테일 스와시 플레이트라고 하고 테일 서버라 그러고요.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기본적으로 엔진이 장착되어 있는 것들은 그 엔진에 대한 거는 이제 동력 부분에 가서 다시 한번 어떤 부가 장비가 있는지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 정도 알아두시면 이제 기본적으로 헬리콥터에 대한 기본적인 구조하고 기능들을 간단히 좀 설명을 드렸습니다. 예. 자, 다음으로 무인 멀티콥터의 그런 비행체 구조는 어떤지 거기에 대해서 좀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 아까 헬리콥터는 굉장히 좀 복잡했는데 무인 멀티콥터는 상대적으로 굉장히 구조가 심플합니다. 자, 기본적으로 이제 동체가 있고 이제 위에서 봤을 때 동체가 있고 그다음에 그 이제 만약에 붐이 프로펠러 4개 있는 이제 쿼드콥터라 그러면 이렇게 이제 붐이 있게 됩니다. 붐 또는 이제 이거를 그 프레임이겠죠. 프레임, 동체. 그 다음에 이쪽이 이제 그, 붐 또는 암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암. 그 다음에 이제 각 그 암의 끝에는 모터가 하나씩 달리게 됩니다. 이제 모터죠. 그리고 모터 위에는 로터가 하나씩 달리게 됩니다. 이거는 로터. 자, 여기에 또 이제 각 모터가 있으면 이 모터의 속도를 조절하는 장치가 하나씩 달리는데 그 모터 속도를 조절하는 장치는 이제 장치가 하나씩 달리는데 요거를 이제 ESC 변속기라는 용어를 씁니다. ESC 그래서 이거는 일렉트로 스피드 컨트롤러 일렉트로 또는 일렉트릭 스피드 컨트롤러 이렇게 변속기를 씁니다. 그래서 이 변속기는 각 모터에 하나씩 이렇게 달리게 되고요. 그래서 이 모터하고 연결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비행제 컴퓨터가 이렇게 탑재가 되겠죠. 만약 이쪽이 북쪽이라 그러면 뭐 이렇게 다시 해서 중앙부에 탑재가 됩니다. 요걸 이제 FC 비행 제어 시스템 FC가 이렇게 탑재가 되고요. 이 FC는 또 이제 각 그 ESC하고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제 배터리가 또 하나 또는 두 개가 이렇게 장착이 되면 이거는 각 ESC 쪽하고 연결이 되고 FC 쪽으로도 이렇게 연결이 되겠죠. 자, 그리고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랜딩 기어가 있고 뭐 이렇게 돼 있는데 요게 이제 기본적인 무인 멀티콥터의 구조입니다. 그래서 그 헬리콥터에 비해서 상당히 좀 간단하죠. 예. 자,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잠깐 짚고 넘어갈 게 만약에 이제 그 로터가 이렇게 돈다 그러면 다 한 방향으로 이렇게 다 또 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자, 요런 원리적인 부분은 다시 한번 이따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저 비행 원리 시간에. 자, 기본적인 구조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37페이지를 봤는데요. 자, 여기서 먼저 47페이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47쪽. 아까 멀티콥터에 비행 제어 시스템이 있고 비행 제어 시스템이 있었죠. 자, 비행 제어 시스템이 있었는데 그러면 무인기의 비행 제어 시스템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그것부터 먼저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비행 제어 시스템. 비행 제어 시스템은 이렇게 이제 그 장비 구성이 있겠죠. 예전에 비행 제어 시스템을 이제 영어로 보면 이제 아까 FC라고 그랬죠. FC. 이거는 플라이 컨트롤러라는 얘기고 예전에는 이제 오토파일럿이라는 용어도 썼습니다. 오토파일럿이라는 용어를 썼는데 FC 또는 FCS 플라이 컨트롤 시스템 이렇게 시스템 해가지고 FCS라는 용어를 통상 이제 많이 쓰게 됩니다. FCS 플라이 컨트롤 시스템 이렇게 이제 시스템까지 들어갈 때는 여기에 빠지죠. 네, 플라이 컨트롤 시스템. 이 비행 제어 시스템에는 몇 가지 이제 구성 요소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면 기본적으로 컴퓨터가 있습니다. 컴퓨터. 이거를 이제 FC 플라이 컴퓨터가 있고 경우에 따라서 이제 임무 장비를 통제하는 미션 컴퓨터가 또 같이 있는 경우가 백업으로 같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시스템은 통상 이제 백업 기능을 해서 같이 연결이 돼서 백업이 되도록 이제 구성을 하는 게 일반적인 현상이고요. 그다음에 여기에는 다시 이제 이 안에는 같이 구성되어 있는 것들이 이제 PMU라고 있습니다.
PMU는 뭐냐면 파워 매니지먼트 시스템 유닛. 즉 전원 분배 장치 또는 전원 관리 장치, 관리 뭐 분배 또는 공급 장치 이런 게 이제 같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이제 또 이제 송수신기가 같이 있고요. 그래서 송수신기는 이렇게 안테나가 나와서 이제 지상에 컨트롤러하고 이렇게 이제 원격으로 무선으로 연결이 되죠. 안테나가 같이 나와 있으면서 이 PMU에는 밖으로 외부로 이제 연결되는 게 뭐가 연결되냐면 배터리가 연결되겠죠. 배터리 또는 이제 전원 공급, 이를 통해서 이제 전원 공급이 되는 전원 공급 시스템이 연결이 됩니다. 자, 경우에 따라서는 이 안에 이제 그 GPS 수신기가 같이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서로 이렇게 이제 연결이 되는 거죠. 연결이 되고, 이거는 이제 네. 이쪽으로 직접 연결은 안 되겠죠. 이렇게 해서 이쪽 컴퓨터들하고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안에 구성품들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 이제 추가적으로 여기에 딸리는 이제 각종 센서들이 있습니다. 자, 이 비행 제어 시스템은 사람으로 따지면 사람의 머리하고 같은 겁니다. 사람이 머리. 그래서 이 전체 시스템들이 어떻게 작동이 되느냐 이걸 생각해 보면, 사람은 크게 5가지 감각기관이 있죠. 5가지 감각기관. 시각, 청각, 후각, 미각, 촉각. 이 5가지 감각기관을 통해서 외부의 데이터를 센싱을 하는 거죠. 센싱. 즉 측정을 해서 우리 뇌 속으로 전달이 되는 거죠. 전달이 되고 우리 뇌에서는 그 받아진 데이터를 가지고 생각을 하고 또 추가적인 어떤 액션을 해야겠다는 명령값을 산출을 해서 다시 반응을 하게 되죠. 예. 마찬가지입니다. 마찬가지로 이 비행 제어 시스템도 이 자체만 가지고는 아무 역할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외부에서 어떤 데이터가 들어와야 되는데, 이 비행 데이터가 들어와야 됩니다. 비행 데이터 또는 비행 파라미터라는 용어도 쓰는데, 사람은 5가지 감각기능을 통해서 이제 그 데이터가 필요한 5가지 감각에 대한 데이터가 필요한데, 그럼 비행에 대한 데이터는 뭐가 필요할까요? 비행을 하기 위해서는. 자, 그걸 한번 생각해 보면, 자, 이 비행체가 비행을 한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뭘 가지고 있냐면, 자, 지면에 있는 게 아니고 떠 있는 거죠. 이렇게 떠 있는 겁니다. 떠 있다는 거는 뭘 가지고 있어요? 고도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거죠. 고도 데이터. 그죠? 고도 데이터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가만히 있을 수도 있고 움직일 수도 있죠. 움직일 수 있죠. 그럼 이 움직인다는 거는 뭐가 또 가지고 있냐면 속도가 있는 거죠. 속도.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게 또 속도가 있는데 이 방향으로 갈 수도 있고 이쪽 방향으로 갈 수도 있죠. 즉 방향이 있습니다. 방향. 자, 그 다음에 이게 이제 방향도 있고 그 다음에 또 이게 이 비행체가 이렇게 수평으로 될 수도 있고 기울어질 수도 있죠. 이 값도 필요하겠죠. 이 값도 측정을 해야겠죠. 그래서 이걸 뭐라 그러냐면 자세라고 합니다. 자세라고 합니다. 자, 또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이런 자세가 이 상태에서 빨리 이렇게 기울어질 수도 있고 천천히 기울어질 수도 있죠. 예. 이걸 뭐라 그러냐면 각속도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여기 있을 수도 있고 여기 있을 수도 있죠. 여기 있을 수도 있고 이렇게 이제 하는 거를 또 뭐라 그러냐면 위치라고 값이라 그러죠. 위치. 자, 이런 데이터들이 있어야 비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사람은 시각 정보, 빛에 대한 정보는 눈이라는 감각기관이 있죠. 각각의 감각기관들에 따른 받아들이는 데이터가 다르죠. 마찬가지로 이런 것도 각 센서들이 있겠죠. 센서들. 자, 이걸 보면 자, 고도를 측정하는 센서는 뭐가 있을까요? 고도. 우리가 멀티콥터에서 이런 무인기에서 고도를 측정하는 센서들은 뭐가 있을까요? 통상 이제 대형기, 뭐 성능이 좋은 좀 고급 기종 같은 경우는 기압 센서가 있습니다. 기압 고도 센서. 근데 대부분의 무인기들은 이 고도를 뭘로 측정을 하냐면 GPS 센서 갖고 합니다. GPS 데이터를 가지고 고도를 산출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속도는 뭐로 할까요? 속도도 마찬가지로 이제 통상 이제 큰 기종, 이제 큰 무인기나 이런 것들은 기압 센서가 같이 달려 있습니다. 여기에 기압 센서 플러스 이것들이 대부분 소형 드론들은 없으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GPS를 가지고 측정을 하게 됩니다. 자, 방향은 뭐로 할까요? 방향은 우리 쉽게 말하는 나침반, 즉 영어로 얘기하면 마그네틱 콤파스를 가지고 합니다. 근데 이것도 이제 보조 수단으로 GPS를 가지고 할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어떻게 하냐면 만약에 이제 비행체에 GPS 안테나가 하나가 있으면 방향이 안 나오는데 만약에 두 개나 두 개 이상이 있으면 그 위치에 서로 각도 방향을 산출해서 위치값을 산출해서 그걸 가지고 얘가 방향을 산출할 수 있게 됩니다. 그 다음에 자세는 통상 이제 자이로라는 센서를 가지고 합니다. 자이로. 그리고 각속도는 우리가 통상 이제 좀 속도자가 같이 들어가 있어서 속도계가 아닌가 하고 착각을 하는데 물론 이제 그 속도를 측정하는 건 맞죠. 근데 비행체의 속도를 측정하는 게 아니라 이 자세값의 속도를 측정해서 하는 거를 이제 가속도 센서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자세값을 같이 측정을 하다 보니까 이거는 이제 통상 이렇게 같이 묶여서 있습니다. 묶여 있으면서 이 묶여진 한 뭉치를 IMU라는 용어를 씁니다. IMU. 그래서
자이로는 실제로 그 외부 영상에 볼 수는 없고 IMU 센서가 하나씩 같이 딸려 있게 됩니다. 또 어떤 거는 이제 뭐 자세계 요거 IMU하고 또 방향 센서까지 같이 묶어서 뭐 AHRS라는 용어를 쓰기도 하고, 그 다음에 뭐 다른 여러 가지 또 그 용어를 쓰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위치값을 측정하는 건 당연히 GPS겠죠. GPS. 예. 자, 그래서 이 그 센서들하고 그 측정하는 데이터들, 이건 좀 잘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자, 사람이 만약에 눈이 잘 안 보인다 그러면 어때요? 굉장히 불편하죠. 귀가 잘 안 들린다 그러면, 어느 한 가지가 안 들린다 그러면 굉장히 불편하죠. 마찬가지로 얘네들도 어느 한 가지가 측정값이 제대로 안 들어오면 이상 증상을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고도 데이터가 안 들어오면, 고도 측정을 제대로 못하면 막 고도가 오르락내리락 지멋대로 하겠죠. 속도 데이터가 안 들어온다 그러면 속도 측정이 안 돼서 이게 제대로 가만히 있을 수가 없을 겁니다. 자세 데이터가 안 들어오면 얘는 지멋대로 막 기울어지겠죠. 예. 또는 나는 똑바로 조정을 해도 얘는 자기 기울어진 대로 그냥 이상 증상을 보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비행체의 센서 값들이 정확히 이해를 하고 있지 않으면 나중에 이제 비행체가 어떤 이상이 있을 때 고장 탐구를 제대로 할 수 없어서 오히려 그 잘못된 조작으로 인해서 오히려 더 큰 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요 부분들은 굉장히 좀 잘 이해를 해 두시고요. 자, 이렇게 해서 측정된 데이터들이 이제 그 비행 컴퓨터로, 플라이 컴퓨터로 들어오겠죠. 플라이 컴퓨터로 들어와서 GPS 수신기는 이렇게 또 이제 안테나가 이렇게 있겠죠. 그래서 요즘에는 GPS 수신기가 여기 따로 있는 게 아니고 소형화돼서 이 안테나 밑에 같이 딸려 있는 것들이 있고, 또는 이제 마그네틱 콤파스도 여기에 같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 이렇게 된 것들은 이제 이 컴퓨터가 여기 이제 조종기에서 명령값이 올라가죠. 명령값이 올라가서 여기에서 컴퓨터에서는 이 외형의 센서들로 들어온 값하고를 합해서 이걸 다시 작동기로 내보내게 되죠. 작동기. 그래서 멀티콥터에서는 작동기가 뭐예요? ESC가 되죠. 만약에 이제 쿼드콥터라면 ESC가 이렇게 4개가 있겠죠. 그리고 이 ESC는 다시 어디로 연결이 돼요? 모터로 이렇게 연결이 되게 돼 있죠. 그래서 이 전반적으로 보면 이제 여기에서 명령값이 올라가고, 비교해서 그 비교한 데이터가 만약에 10km로 180도로 비행을 해라 라고 돼 있는데, 여기에서 판단하기를 10km로 180도 방향의 고도 50m 고도로 해서 비행을 하라 그랬는데, 측정을 해보니까 5km밖에 안 되고 뭐 180도가 되고, 그 다음에 50도가 고도는 뭐 30m밖에 안 되면 그거에 대한 해당하는 명령값을 얘한테 주겠죠. 명령값을 받고 모터는 그에 따라 비행을 하겠죠. 작동을 되고 이게 다시 이렇게 순환이 되겠죠. 여기서 다시 측정을 해서 또 됐느냐 안 됐느냐 다시 돌고, 이렇게 루프를 돌아서 작동되는 게 이 비행 제어 시스템의 기본적인 원리입니다. 자, 이 비행 제어 시스템의 기본적인 원리는, 비행 제어 시스템은 이 구성은
조금만 왕구용이나 요만한 장비부터 해서 대형 여객기만한 무인 항공기, 무인 정찰기 이런 것까지 다요 똑같은 시스템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대신에 여기에 이제 더 얼마나 정밀한 장비, 정밀하고 더 내구성이 좋고 그 다음에 백업 시스템이 더 몇 중으로 더 잘 구성되어 있느냐에 따라 이거에 따라서 이 시스템의 값이 몇만 원에서 몇백억, 몇십억짜리까지도 이 시스템이 구성이 됩니다. 자, 이 기본적인 구성은 꼭 잘 알아두세요. 이거는 시험에도 자주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구술평가에도 나오고, 그 다음에 시험뿐만 아니라 기본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내용을 알고 있으면 비행에 대한 고장 탐구나 시스템 에러에 대한 대처를 정확히 할 수 있습니다. 예. 자, 교재 지금 47쪽에 대한 부분을 좀 세부적으로 좀 설명을 드렸고요. 자, 다음 넘어가서 48쪽에 보시면 거기에 이제 DJI, 기존에 우리가 가장 많이 알고 있는 DJI의 그 비행 제어 시스템에 대한 그 설명을 해놨습니다. 그림이 있는데 기본적으로 컴퓨터, GPS 수신기 포함한 컴퓨터, 송수신기, PMU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쪽에 있는 그림은 실제로 약 한 100억 이상 되는 무인 헬리콥터의 실제 비행 제어 시스템의 구조이기도 합니다. 여기 보면 이제 이런 장비들은 보시면 그 비행 제어 장치, 그 비행 제어 컴퓨터도 CPU가 1, 2, 3중으로 구성되어 있고 통신 장비들도 보면 주링크, 보조링크가 있고 보조링크에는 이제 보조 안테나가 있고 주링크에는 주 통신 안테나, 주 통신 보조 안테나 이렇게 백업들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GPS도 보면 주 GPS 안테나, 예비 GPS 안테나, GPS 자체도 주 보조 이렇게 되어 있고 임무 장비 연결부도 하나가 아니고 여러 개로 구성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오른쪽에 있는 뭐 센서 INS도 주 예비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주로 고가 장비들은 이렇게 주 예비가 기본적으로 되어 있고 센서 자체도 굉장히 내구성이 좋은 그런 장비들로 구성이 되면서 굉장히 고가 장비를 형성을 하지만 기본적인 이 시스템의 구조는 대동소이합니다. 자, 여러분들 이해되시죠? 자, 거기에서 이제 문제들은 이번 시간은 문제들은 그 각자 좀 풀어보시고 내용 중에 한번 풀어보면 그 51쪽에 10번을 보면 다음 중 멀티콥터 센서에 장착된 센서와 연관성이 옳지 않은 것은 하고 되어 있습니다. 자, 1번 보면 맴스 자이로 센서 비행 자세. 자이로 센서는 아까 뭐라 그랬어요? 자세를 측정하는 거라 그랬죠. 그 다음에 가속도 센서, 비행 속도. 아까 가속도 센서는 뭐라 그랬어요? 가속도 센서는 각속도를 측정하는 거지 비행 속도를 측정하는 게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답은 2번이고요. 그 다음에 기압 센서, 비행 속도와 고도. 그렇죠. 기압 센서는 고도와 속도를 측정하는 센서 장비죠. 그리고 AHRS는 방위각. AHRS가 아까 잠깐 언급했는데 AHRS는 이 자이로 시스템과 마그네틱 콤파스가 하나로 묶여진 것, 요거를 HRS라고 한다 그랬습니다. Attitude, Heading, 그 인디케이터, 센서. 갑자기 용어가 생각이 안 나네요. 예. 자, 그래서 여기서 답은 2번. 자, 이런 식으로 자 문제들을 다 내용들 하나씩 다 풀어보시면 기본적인 내용들은 다 이해가 되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마치고요. 다음 시간엔 동력 시스템, 아까 그 전체 비행체 구조 중에서 그 엔진 부분 또는 엔진하고 전동 이런 동력에 대한 부분을 다음 시간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 감사합니다.